홍익대의 이모, 저모, 홍익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축제 라인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 어떤 연예인들이 홍익대를 방문해 주셨고 후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가수들은 하하, 에이핑크. 제가 봤을 때는 또 많은 홍익대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가 또 이제 에이핑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떼창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3년에는 코로나 이후로 거의 오랜만에 열린 네네. 축제였거든요. 뭐 뉴진스나 아니면 뭐 비비 이런 또 유명한 가수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분야가 또 이제 랩도 있지만 또 밴드가 또 홍대가 또 유명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유다빈 밴드나 이런 되게 유명한 밴드들이 많이 왔었어요. 전반적으로 뭐 축제 관련해서는 학교 학생들 크게 뭐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는 이제 홍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축제 라인업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홍대를 대표하는 출신 뭐 유명인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가장 생각나는 거는 주우재. 네, 맞습니다. 모델 겸 예능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주우재 말고 후미님께서는 또 어떤 출신 연예인들이 생각나시는지. 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래퍼 우원재라든지 아니면 뭐 로꼬 이런 공대 출신이신데 또 랩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세종캠으로 넘어가면은 뭐 노홍철 씨도 또 이제 홍익대학교 이제 세종 캠퍼스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연예인분들 중에서 가장 요새 생각나는 건 당연히 주우재님, 그리고 로꼬, 그레이, 우원재. 네, 이 맞습니다. 최강의 이제 쓰리톱이 동아리, 특정 동아리에서 시작을 하셨기 네, 때문에 홍대생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출신 연예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학생이 생각하는 우리 홍익대의 장단점과 인식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재학생 입장에서 홍익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간절히 원하는 학교는 네네. 아니긴 합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하자면 네. 일단 왔을 때는 학교 캠퍼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가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의 그 삶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했다시피 학교가 좀 작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마 대부분의 재학생분들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학교 캠퍼스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제 캠퍼스 내에서 실현시키고 싶었던 캠퍼스 로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잔디밭에서 돗자리 피고 논다던가 이런 게 좀 없는 거는 아쉬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입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의대라든지 로스쿨 유치를 한 학교가 추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써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부지가 조금 좁다라는 부분 때문에 캠퍼스들이 상당히 많은 네, 맞습니다.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사전에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세종 캠퍼스, 본교 말고 세종 캠퍼스, 그리고 대학로에 일단 캠퍼스가 또 있다고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게 화성 캠퍼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대학로 캠퍼스 관련해서 어떤 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조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대학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 예술 쪽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에 있고요. 사실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도 종종 교양 수업을 들으러 이제 네. 그 대학로 캠퍼스로 가곤 합니다. 세종 캠퍼스도 노치원 쪽에 네.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화성 캠퍼스도 아마 아직은 좀 그 짓고 있는 네네. 건물들이 아직 좀 있는데, 그리고 한 4개 정도의 캠퍼스를 지금 최대한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의대랑 로스쿨이 또 없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도 좀 아쉬움을, 특히 이제 법대는 있는데 로스쿨이 없으니까 네. 이제 법대생인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법대랑 의대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홍익대가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화성 캠퍼스를 좀 의도적으로 정말 키우려고, 왜냐면 홍대 캠퍼스에 더 이상 부지를 확장시킬 수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여기 있는 학과들을 그쪽 화성 캠퍼스로 넘겨가지고 하겠다라는 지금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 화성 캠퍼스로 가게 되면 좀 학교 내부적으로도 아니면 에타 게시글 보면 입결이 그러면 엄청 떨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시로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쪽 여기 고양 캠퍼스 일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입결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서울권이기 때문에. 네. 근데 화성 캠퍼스로 가면 좀 내부적으로 좀 입결이 조금 중앙대 저기 다빈치 캠퍼스처럼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다, 화성 캠퍼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학교 생활 관련한 이제 부분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학점 관련 내용인데 학점 엄정성 부분에서 홍익대가 점수 따기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많이 느낀 건데요. 네. 많은 재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조금 아쉽게 나온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종합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24년 말에 총학생회랑 이제 학교 측이 좀 협의를 해서 성적 완화를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님은 이제 복학하시면 그 성적 엄정성을 직접 이제 좀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네요. 예전과 이제 지금이 좀 달라졌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점 이어서 복수 전공이랑 전과 관련 부분들 상대적으로 조금 타 대학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용이한 편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혹시 뭐 주변의 복전이라든지 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신지. 제 주변에도 이제 복수 전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언급된 것처럼 그렇게 막 상대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놔도 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꾸준하게 잘 성실하게 따라가는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복수 전공이고 제 학과가 이제 법학과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학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의견이긴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 세종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캠퍼스 간 전과 관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1년에 뭐 15명에서 20명 내, 그러니까 과 수석하지 않는 이상 캠퍼스 간 전과는 정말 힘들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록금이랑 장학제도 관련 부분인데 일단 장학제도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홍익대는 굉장히 잘 주는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소문이 자세하게 보십니다. 혹시 장학금 관련해서 실제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좀 장학금 제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일단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홍보 영상이나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최대한 많이 장학금을 주려고 왜냐면 등록금이 아무래도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공립대학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어서 그 대신 그거를 메꿔줄 만큼 이제 성적 관련해서 뭐 전액 장학금도 있고 작게는 90만 원부터 뭐 크게는 전액 장학금 이런 식으로 있는 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해서 한 3분의 2까지는 학생들의 3분의 2까지는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통계치 이야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 중에서 5위권 내에 들 정도로 등록금 환원율이 굉장히 장학금 네. 통해서 많이 진행된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3.5에서 3.7 정도가 돼야 실제 성적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의 지금 성적 엄정성 고려해 봤을 때 3.7 정도도 굉장히 높은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네, 그렇다고 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일단 등록금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학생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교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일단 교환학생 제도가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학교 측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미대나 뭐 건축이 좀 메인 타이틀이다 보니까 그 학과들 위주로 교환 학생들이 많이 반영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다른 이제 학과들에게도 조금 이 교환 학생의 길을 넓혀주면은 사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경험을 얻고 또 새로운 교육을 받는 느낌이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에타나 이런 데 보면 교환학생 제도가 너무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아쉬움이 조금 담겨있는 글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미님께서 홍익대학교를 만약에 재입학을 하신다면 법학과를 빼고 어떤 학과를 재입학하고 싶으신지. 일단 법학과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가르치는 거를 영어랑 이제 역사를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관련한 이제 뭐 사범대나 이제 또 저희 학교 사범대 되게 유명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입학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적으로 일단 홍익대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자유전공을 유시로 한 미대가 일단은 굉장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홍익대이고요. 문과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경영학이 네. 당연히 좋기도 하고 문과계열 사범대학들 꽤나 사범대학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홍익대도 굉장히 엄청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과 쪽에서는
원래 사실 건축학과는 홍대가 대표하는 학과이긴 한데 다른 대학에서는 사실 건축이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이긴 합니다. 근데 홍대 건축은 이러한 비인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고라고 네, 지금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과는 제가 봤을 때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홍익대 모든 학과들이 균형이 잘 잡힌 학교입니다. 타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홍익대는 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 편차 뭐 수시나 정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자유전공이 엄청 세긴 하지만 나머지 학과들 사이에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과에서는 그래도 물론 전기전자나 이런 컴퓨터공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과 간의 편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학교다. 그리고 홍익대 입시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번화가 라이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그 열망 소망 같은 거는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 마지노선이라고 임서울 기준이 어디냐고 했을 때 홍익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을 잘 살리신다면 여러 가지 루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홍익대 꼭 진학하시길 바랍니다.